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요, 시청자 여러분, 이 송영길 전 대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상황은 송 전 대표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송 전 대표가 이 스폰서 사업가에게 고맙다 이렇게 뭐 얘기했다 들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예.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른바 송 전 대표의 스폰서 사업가가 네.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는데 맞아요. 그 내용이 2021년 6월 5일 내지 6일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캠프 해단식을 할 때에 예. 이 사건의 단서가 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손을 끌고는 이게 송영길 대표 당선자 테이블로 가서 옆에 앉히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려울 때 도와줘서 여러모로 고맙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서 그 고맙다는 의미는 자기가 도와준 것은 결국 그때의 한 5천만 원 우리 수표 네. 이것을 바꿔가지고 그쪽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아주 공수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고맙다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자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정 증언도 나왔는데 예. 게다가 자금 조달에 관여한 측근들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송 전 대표에게는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유리한 정황은 아니죠. 윤관석 현재는 이제 무소속 의원이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렇죠. 이제 강래구 씨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네. 여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불리하다고 나오는 정황을 한번 법적인 의미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당대회라는 건 전국 단위 선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결합해서 도와주고 지지하고 응원을 합니다. 네. 이 당대표는 본인이 선수로 뛰는 역할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지도 못하고 예. 알지도 못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짚어주신 해단식이란 건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축하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돈을 준 걸 인지하고 있으면 별도로 고맙다고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뭐 손을 끌고 오는 사람한테 내 테이블에 데리고 와서 이제 고맙다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내가 나를 도와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분일 텐데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게 정말 돈을 수수했다는 이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또 그렇습니다. 지금 키맨이라고 불리는 박모 보좌관이라고 예. 있어요. 예.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송영길 대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좌관의 공소장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최소한 송영길 이름 석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뭔가 수사가 대단히 진척이 됐고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가 됐다면 예. 당연히 검찰로서는 공소장에 넣었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인지할 수 네.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 정황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이제 돈봉투 전달자로 의심받는 윤관석 의원 돈봉투 20개를 보관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송 전 대표에게는 이것 또한 좀 불리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관석 의원이 왜 돈봉투를 만들었겠습니까? 결국 그 같은 캠프에서 송영길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좀 전에 얘기했던 돈을 실제로 받았다고 하는 박영수 우리 송영길 전 의원의 어떻게 보면 보좌관이었던 보좌관. 사람. 예. 그리고 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아주 지근 거리에서 송영길 대표와의 어떤 의사소통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윤관석 의원이 기존에 이제 그 수사를 받을 때 그리고 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는 이 사실 전부를 부인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돈봉투 20개를 보관했던 사실 그리고 그것이 300만 원이 아니고 이제 내가 준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지금 그 진술을 바꾸고 있지만 네. 예. 핵심적으로는 돈봉투를 보관했고 그것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송영길 전 대표가 완전히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은 네.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 내용이 사전이건 아니면 그 당시에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보고라든가 묵시적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송 전 예. 대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말라 이러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백을 밝히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피해자로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을 향해서 네. 여기에 정치적 의미가 전혀 없는지를 좀 되묻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고 네. 있느냐, 속도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도 묻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최근에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네. 모른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의할 때 본인이 이런 이야기로 좀 정치적 선언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진술을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기소가 되지 않을 수순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어차피 검찰의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들듯이 항변하는 것이 뭔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정치인으로서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돈봉투 수사가 본격화된 지 지금 8개월 만에 첫 소환이죠. 조사기관은 얼마나 걸릴 거로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언론을 보니까 공소 사실이 많아서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그렇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그 조사를 끝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법원에 가서 밝히겠다라고 해놓고 또 법원에 가서조차도 묵비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법치주의라 관련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는데 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질문을 했을 때에 답하지 않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길게 묻고 짧게 그냥 그 진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모든 내용이 아주 단문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사가 짧게 청구가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답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검찰을 상당히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제스처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예. 결국 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것은 검찰의 히든 카드가 뭔지를 보려고 가는 건데 묵비권을 다 행사하면 검찰로서는 증거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증언과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보면 묻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예. 이 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예. 끝날 가능성. 만약에 또 진술을 바꿔가지고 좀 예.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하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해서 조국 전 장관 같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수사 자체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사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송영길 전 대표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 기각시킬 자신 있다.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면 기각시킬 네. 자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관석 의원이 자백을 했다라고 봐야 네. 되고요. 예. 그러면 이런 선거를 치를 때 이른바 출마자로 나선 사람에게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돈봉투 살포 아니겠습니까? 네. 보고를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출마자나 가장 책임 있는 이 정치인에게는 사실상 아주 이 보고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가 얼마나 네. 인지했는지가 지금 검찰이 뚫어야 될 가장 유력한 사실관계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진술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네. 영장 청구가 되더라도 기각 가능성도 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봐야 할 텐데요.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조미 씨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 씨의 첫 재판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씨는 각각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위조된 서류를 낸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미 씨가 기소됐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넉 달 만인 오늘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조 씨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조 씨는 조국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영문도 모른 채 부모 말만 따른 게 아니라 가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가석방된 상태입니다. 조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조민 씨의 첫 재판 오늘 네. 열립니다. 조 씨가 입시 비리의 이 수혜자냐 아니면 같이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냐, 뭐 이걸 가리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제 공소 사실 자체가 2013년에 서울대 의대에 네. 어떤 그 원서를 냈다가 네. 결국 1차, 2차 서류까지는 합격했고 3차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뷰에서 탈락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인 2014년에 부산대 의전에 지금 또 입시 원서를 내서 결국 합격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허위로 작성했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그 동양대 그 총장의 그 표창장 그리고 또 서울대 인권 그 센터의 어떤 인턴 확인서 네. 이런 부분을 위조했다라는 것이고 예. 그것을 직접 서울대 의전과 또 그 부산대에 제출한 것은 바로 조민 씨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허위공문서 그 행사 및 업무방해 또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로 지금 기소가 된 것인데요. 예. 사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관해서 본인은 떳떳하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다가 그 수사를 받은 때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만 기소가 되니까 전과의 입장을 완전히 100% 달리해서 맞아요. 공소 사실을 전부 자백을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아마 어머니인 정경심 전 그 교수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1심에서 실형 2년이 선고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도 무죄를 그 주장한다 해봤자 법원에서 이미 그 공범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유죄가 사실상 인정된 상황 속에서 부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사실 자체를 지금 자백하고 다만 이 검찰이 뒤늦게 이렇게 해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판결의 형이 얼마가 될지는 좀 재판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부인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 자백을 한 것에 방점을 둔 것인지를 아마 봐야 그것이 된다.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조민 씨는 아버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 또 어머니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혐의 이 두 갈래의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민 씨의 재판에도 결국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민 씨 재판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이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요. 예, 조국 전 장관 재판은 아직은 사실심 단계, 그러니까 맞아요. 증거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사실상 자백을 한 거는 이 사실관계를 뒤집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갈래가 있는데요. 엄마와 공모해서 이 부산대 의전원에 동양대 표창장을 냈다. 네. 조국 전 장관과 연결고리는 이제 서울대 인턴십 그 부분을 또 의전원에 입시에 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좀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두 선행적인 재판 모두 조민 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는 네. 지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머니 정경심 교수와 이 공무원 혐의 이거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 정 교수가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민 씨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민 씨보다는 어머니인 그 정경심 교수의 공소 사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딸인 조민 씨에 네. 대한 입시 비리 그리고 네네. 또 사무투자 펀드 관련되는 것들 또 그 과정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PC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말소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이 합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조민 씨가 징역 4년이 나온다고 예측하기는 훨씬 더 예. 어렵고 오히려 그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들에 대한 입시 비리를 엄마가 한 1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조민 씨에 대해서도 실형이 만약 선고된다고 하면은 그 비슷한 것이 될 것이고 다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아직까지 어리고 예. 자백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은 재판부에서
그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지 이런 양형을 두고 예. 내부적으로 어떤 상당한 협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민 씨 이제 앞서서 입시 비리 혐의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술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네. 재판부 판단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죄를 본인이 사실상 자백하는 겁니다. 예. 네. 성한다는 거고 뉘우친다는 의미로 재판부에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서요. 이제는 양형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지금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종의 전과가 있는지 나이대인지 그리고 부모가 또 기소돼서 처벌을 받은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재판 2심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